안녕하세요. 미주 LA 동포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제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순서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좌승희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 기념관을 관리하는 그 기념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전시관, 그리고 대통령님 도서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님의 사상과 그 정신을 또 연구하고 이걸 또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일을 주로 관리하고 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A하고는 특별한 그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1976년서부터 1983년까지 UCLA에서 경제학 박사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마친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경제학자로서 이제 연구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LA는 뭐 제 자식들도 다 여기서 태어나고 살고 있고 항상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재건 회장님이 중심이 된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사실은 작년에 지난 여름에 한번 와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당시에 갈 비행기가 연발하는 바람에 아주 그게 좀 무의로 끝났는데요. 이제 이번에 올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와서 대한민국 그 시국에 대한 얘기라든가 박정희 대통령님 사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우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념관 저희 재단 현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싶네요. 저희 재단은 2012년에 이제 오래전서부터 기념 사업회는 만들어져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2012년에 대통령님 기념관이 개관이 되고 그러니까 7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 2017년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저희 기념관을 완전히 새롭게 레노베이션 작업을 한 1년 반 넘게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관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평을 해주시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기념관은 대통령님의 그 일생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 이제 또 대통령님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잘 표현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아주 기록을 아주 객관적으로 많이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또 감동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이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은 서울시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모시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온 것도 이제 뭐 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미주에서도 국내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동포들이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한국 시국이 아주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 30년 동안 한국이 아주 그 자본주의의 그 선두 역할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빠른 속도로 성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1인당 소득 3만 불을 가까이 이제 넘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오늘날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을 만들어낸 그 원인이라고 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이룬 성과보다는 뭐 인간이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또 그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점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소위 말하자면 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종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을 반대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선진 민주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 잊어버리고 거꾸로 해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이 좌파가 주도하는, 종북이 주도하는 어려운 그 시국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뭐 이 세계 역사의 흐름, 지난 한 100년 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지금 다 오늘날 어렵죠. 선진국들도 지난 6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된 사회를 만들고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뭐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 애를 썼지만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도 그렇고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장은 안 되고 동시에 분배도 악화되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님 시대를 포함하는 한 초기 개발년대죠. 한 30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좀 더 연장하면 50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아주 세계 최고의 그 성장 기록, 동반 성장의 기록을 시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도 악화되고 분배도 악화돼서 오늘날은 아주 소득은 한 3만 불 수준까지 갔다고 하지만 실제 그 퀄리티 오브 그로스라든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불만족스럽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박정희 시대의 그 정신, 그런 그 정책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살려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그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는 건 뭐 누가 잘하는 사람한테서 돈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다 열심히 하고 뭡니까 가난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일어서서 노력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정책을 통해서 같이 다 일어서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그게 잘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은 그 메커니즘이 소위 말하자면 이게 소실되면서 경제 성장도 약화되고 동시에 소득 분배도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한 30년 동안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 이전서부터 소위 말하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뭐 수정 자본주의라든가 혼합 경제라든가 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을 많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다 어려운 게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완전히 좌파 그 정당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선진국이나 전 세계가 다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한국은 한 30년 동안은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50 정도까지 하면은 있어요. 반공민주주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차단하고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발전의 그 메커니즘을 잘 살려냈는데, 그게 이제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한다고 그러면서 다 사회 소위 말 용공하는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사회주의를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도 하고 경제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도 악화되고 분배도 악화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미국에 부딪힌 문제나 한국에 부딪힌 문제나 거의 비슷한데 방향이 문제의 성격은 불행한 거는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그 정도가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 집단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공산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에 이제 그 좌파를 도와주고 종북 세력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노력하고 국내에서도 노력해서 새롭게 우리의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신을 살려내면 앞으로 좀 더 역동적인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